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 강정호 씨. 아버님, 전화 오는데요? 나 전화 못 받는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데 전화해.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받을 수가 없는데 다 전화하는 거 형제간들이. 전화 오는 거 모르셨어요? 아버님! 아버님!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주는 아버님. 음성 자막을 보고서야 아버님. 말을 이해한다. 지금 그걸 보고 얘기하셔야 될 정도로 귀가 안 들리시나 봐요. 전혀 안 들리니까 이걸 보고 해야 되지. 지금 전혀 못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지금 한 5일 됐는데 이게 발견한 지가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밖에를.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 보청기로도 큰 불편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보청기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됐다. 애들이 아무나 안 보이고 정막강산보다는 낫죠. 이게 생활이 인터뷰도 아니에요, 이게. 자막을 보며 어렵게 사는 진행됐다. 사람이 아니에요. 양쪽이 다 안 들리신 거예요? 원래 이 귀는 안 들렸었어요. 왜냐면 제가 월남 참전용사인데 월남에서 포병이어서 이게 워낙 폴사가지고 그때 이게 망가졌고 거기다가 또 중이염을 알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다 들었어요. 근데 이걸마저 그러니까 완전 이건 깜깜이죠. 전혀 못 듣는 거니까. 당뇨, 고혈압도 없이 건강한데 귀가 문제다. 외출은 무섭고 하루 종일 TV를 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TV도 자막을 나오는 걸로 해줬어요, 딸이. 저기 자막 나오는 거. 자막이 또 나오면 한 템포 지나간 다음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다가 짜증나면 또 끄고 또 그때 할 게 없으니까 그거 보고 그래서 밖에 애들 노는 거 내다보고 그거예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멈추는 공포였다.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면서도 감옥이 되었다.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기대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다 닷새를 허비했다.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어르신 이게 잘 안 들리시죠? 제 입을 보면 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 입도 보시고. 들리죠? 예, 읽을 수 있어요. 어르신 이거 요 자막기 보면서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어르신이 오랜 기간 이 청력이 안 좋으셨잖아요. 고청이 가져왔어요. 예. 이전 한 5년, 10년 전부터도 양측 귀가 좀 좋지 않으셨죠? 그렇죠, 좋지 않죠. 예. 전혀 그래서 안 들려요. 좌측 보청기로는 들으셨잖아요. 들렸었는데 지금은 너무 안 들려요. 맞아요. 갑자기 안 들리셔가지고 오셨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아예 안 들립니다. 그 오른쪽은 거의 뭐 100% 망가지시고요. 왼쪽은 지금 보면은 뭐 한 90%? 그러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 계세요. 귀 속을 살펴보니 중이염이 발견됐다. 그래도 여기도 옛날에 약간 앓았던 흔적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양측에 완전히 거의 전농에 속하는 그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신데 우측은 좀 유착성 중이염이 같이 있으시고 좌측은 요번에 돌발성 난청이 아주 심하게 오셔가지고 청력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이젠 보청기로도 안 되시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빨리 하루라도 나는 빨리 해서 주실 수 있으면 예. 해 주시면은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죠. 네네, 맞습니다. 나라 법상 그 인공화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돌발성 난청에서 충실하게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보청기를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써서 그게 이제 정말 효과가 없다는 게 다 증명된 이후에야
인공호흡 수술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순서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오래 끌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네. 아유, 힘들죠. 왜냐면 자꾸 뭐 생각도 안 나고, 그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그거보다도 이 듣는 게 뭘 먹으려도 들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에게서는 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과거부터 했던 염증,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화성 난청, 그리고 두 가지 때문에 좀 더 악화돼서 나타나는 그 돌발성 난청,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이런 심한 고도 난청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기정 교수는 스테로이드 치료와 함께 보청기 출력 조정을 처방했다. 다른 보청기 테스트 해보셨던 것처럼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실 수는 있는데 말이 또박또박 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전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갑자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딱 써버리니까. 스마트폰과 보청기 앱을 연결해 통화 소리가 바로 들리도록 했다. 선생님 보청기 한번 껴보십시오. 보호자분 전화 한 번만 드려봐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긴 들린다. 지금은 괜찮다 이 정도. 지금 요즘에 들어서 처음 이런 소리 들어본다 지금 전화로. 그래도 이 정도라도 들리는 게 다행이시네요. 예, 지금 이 정도라도 전화 받고 그러면 뭐 회생한 거죠. 제 목소리 처음 들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대화가 되시네요. 목소리 좋으신데. 비로소 웃음을 짓는 강정호 씨. 뭐 수술을 하시든지. 앞으로 뭐 인공와우 수술을 고민을 받아볼 하시든지 예정이다. 해서 빨리 해주기만 바라는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끊기는 난청. 권영재 씨도 일주일 전 느닷없이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 저녁 먹고 치우고 씻고 이제 소파에 이렇게 딱 앉으는데 머리가 띵 하더니 뭐가 머리를 치는 것 같으면서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쪽이 먹먹해. 어머님 들리는 건 잘 들리셨어요? 안 들리죠.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고 방향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 아이고, 사모님 일주 만에 뵙네요. 그 소리는 아직은 좀 잘 덜 돌아오셨죠? 예. 예, 한쪽이 아직도 예, 마찬가지로 잘 안 좋죠. 들리시죠? 예. 우리 사모님 5년 전에 명확하게 청력이 좋았던 청력이 있고, 그런데 이제 2주 전부터 갑자기 청력이 망가지셔가지고 90%, 100% 떨어져서 뭐 지금 뭐 전혀 안 들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돌발성 난청이라고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자, 아이고, 유독 한쪽 귀가 안 들렸던 이유. 그것은 돌발성 난청 때문이었다. 한 번만 따끔해요. 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원인 없이 몇 시간 또는 2, 3일 이내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돌발성 난청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신경염이나 귀 속에 생긴 혈관 장애, 당뇨병과 스트레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난청과 함께 이명이 들리거나 귀가 먹먹하고 꽉 찬 이충만감,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봐야 한다. 돌발성 난청과 이 노화성 난청을 비교해 보면 돌발성 난청은 주로 이제 한쪽만 오고 평생 한 번만 오는데, 노화성 난청은 그게 아니라 양쪽이 다 같이 오면서 서서히 나이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면에 있어서 다르죠. 돌발성 난청이란 정말 갑자기 생겼다는 말이죠. 갑자기 생겼다는 거에 333이 있습니다. 3일 이내에 3개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 떨어진 청력은 모두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발성 난청의 범위가 넓은데, 아무튼 급성적으로 이렇게 30% 이상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환자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이거 한쪽 귀 멍멍한데 감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쉽게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 돌발성 난청 치료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치료받는 게 가장 좋아요. 골든타임 72시간. 다행히 그 안에 병원을 찾은 권영재 씨. 당시 청력은 어땠을까? 노래, 편지, 땅콩, 면봉, 달걀. 안 돼, 지금 어때요? 소리가 커요? 작아요? 보통이세요? 안 들려. 두두두. 지금은 어떠세요? 울려서 안 들려. 두두두. 지금은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평소 청력과 비교해 봤을 때 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돌발성 난청은 자칫 청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속한다. 권영재 씨는 최대한 청력을 지키기 위해 입원을 하고 집중 치료를 받았다. 돌발성 난청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경구약 형태로 복용하거나 고막 안쪽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하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로 치료한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주 2회, 총 4회 정도 시행하는데 달팽이관과 청각신경의 염증성 반응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신경의 염증을 멈추고 달팽이관의 이 회복을 도와서 결국 이제 돌발성 난청을 회복시켜서 다시 들리게 하는 가장 유일한 치료입니다. 돌발성 난청을 치료하려면 강력하게 조기 치료, 그다음에 모든 병합요법을 다 해서 총력전으로 대응해야 그래야 이제 최선의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가 조기에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대개 한 65%에서 80% 정도 돌발성 난청의 치료율이 좋아요. 하지만 돌발성 난청이 이제 안 돌아오셔가지고 70%, 80%, 90%막 이렇게 청력이 많이 망가지게 되면 하나도 안 들리시게 돼요. 자, 아이고, 고막 안에 놓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몇 주에 걸쳐 여러 차례 시행된다. 한 번만 따끔해요. 우리 한 번 따끔하실 거예요. 한 번 따끔 깍. 잘 들어가고 있어요. 침 삼키지 마세요. 예. 완벽하시네. 약간 이제 고령, 나이가 많으시거나 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막 심하시다든지 면역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신경에 염증 잘 생기는 분들은 좀 돌발성 난청이 잘 오기도 하거니와 예후가 좀 좋지는 않으세요. 결과가 안 좋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해요. 네, 교수님. 뭐 2판, 4판, 합의 6판이니 할 거는 다 해보고 우리 편하게 기다립시다. 예. 권영재 씨는 3주간의 집중 치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 거의 안 들리는 수준에서 절반 이상의 청력을 회복했다. 난청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난청 환자 수는 82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돌발성으로 청력을 잃은 환자는 11만 명. 조기에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잘 치지 못해도 괜찮다. 행복하면 됐다. 지금옥 씨에게 기타는 조심스런 도전이었다. 그전에는 이거 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인공하고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는 기타도 칠 수 있게 됐어요. 되게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청력을 까맣게 잃어버린 지금옥 씨. 10년 넘게 안 들리는 고통 속에 살다가 지난해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다.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보청기를 우리 딸이 해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보청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사는 것 같은 거죠. 사람 구실하는 것 같은 거. 자석이라 딱 붙어서 감쪽 같다. 기분이 좋아져요. 이거 하면은 잘 끼면 표정이 달라지시나요?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하면은 잘 들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는 귀의 고막과 귀 속 뼈인 이소골을 거쳐 진동 형태로 소리를 증폭시키며 달팽이관인 와우에 전달된다. 와우에는 소리의 높낮이를 섬세하게 구분하는 유모세포가 15,000개 정도 있는데 이 유모세포를 통해 소리 진동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청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다. 하지만 이 유모세포가 완전히 파괴되면 어떤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때 유모세포를 대신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것이 인공와우다. 수술은 귀 뒤쪽 뼈를 열어 임플란트를 넣고 달팽이관 정원창에 미세한 구멍을 내고 전극줄을 와우 곡선을 따라 깊숙이 밀어넣는다. 이후 어음 처리기를 착용하면 마이크를 통해 들어온 음향 신호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 달팽이관 안쪽에 청각신경으로 전달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는 비로소 소리를 듣게 된다. 진단명이 돌변성 난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MRI 찍고 그랬더니 청신경이 죽었대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돌발성 난청으로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은 지금옥 씨. 활발하던 성격은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며 소심해졌다. 동굴 있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냥 동굴 속에서 사는 거죠. 안 들리고 나서는 이 기억력이 옛날 같지가 않고 그래서 뭐든지 뭘 하나를 이렇게 들으려면은 제가 안 들리니까 몇 번 물어봐야 되고. 무려 10년간 한쪽 청력으로만 살다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비로소 양쪽 귀로 듣게 됐다. 새소리 너무 좋아요. 수술 전 지금옥 씨의 청력 상태는 어땠을까? 잘 들리는 각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 잘 들리고 여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잘 들리고 안 들리는 거는 여기서 그 외 여기까지. 이쪽에는 전부 다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많이 불편했어요. 한쪽 귀로만 듣다 보니 자주 방향 감각을 잃고 쉽게 피곤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면 남은 귀로 들으면 되겠지 싶지만 거기엔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있다. 보통 한쪽 귀가 정상이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한쪽 귀만 들리는 비대칭 난청은 단순히 볼륨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다. 비대칭 난청 환자는 뒤에서 오는 자동차 등 위험물의 방향을 알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것은 뇌종양이나 청신경 종양을 의심하게 하는 강력한 위험 신호다. 청신경 종양은 양성 종양이지만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뇌이도에 생겨 일측성 난청, 어지럼증, 얼굴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한쪽만 난청이 있는 경우 뇌 MRI 검사가 필요하다. 사실은 똑같이 좋거나 똑같이 나쁘면은 좀 그거는 괜찮은데 비대칭성 난청이 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귀가 자꾸 이 혼자 일을 해가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 반대편에 안 들리는 건 무시되고 정상인 것처럼 꼭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난청이 있는 부분이 그냥 하찮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양쪽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 한쪽이 귀멍멍한 것이 있다, 난청이 있고 이명이 있다 하면 바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청력의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청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해서 보청기를 잘 끼지 않게 된다는 김윤태 씨.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몸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 보청기 안 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한 2년 정도 안 꼈었는데 지금의 이제 또 증상이 또 그러면 또 이제 이러니까 지금은 이거 낀 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하셔서 양쪽이 좀 이제 그 밸런스가 잘 이제 맞아야 균형이 그렇죠, 맞아야 그렇죠. 이제 스테레오로 듣는 것도 잘 되시고 그렇죠. 특히 이제 연세 65세가 있으시니까 이제는 뇌에 계속 충분한 자극을 줘야 뭐 치매나 이런 쪽으로도 안 가고 좋은 점이 많거든요. 보청기를 꾸준히 사용해야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것이다. 왼쪽 귀는 아주 정상적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난청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뇌의 에너지를 듣는 데 더 많이 쓰게 된다. 원래 기억과 집중, 사고를 하는 데 골고루 쓰여야 할 뇌가 듣는 데만 온통 집중하게 되면 기억력, 집중력, 업무 효율 등과 같은 다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또한 난청으로 인해 뇌에 청각 피질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뇌신경세포의 활동이 점차 감소하고 점진적인 뇌 위축이 발생한다. 특히 소리를 처리하는 측두엽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잘 듣지 못해 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대뇌의 활동량이 줄면서 뇌의 퇴화 속도가 빨라져 인지 기능과 기억력 감퇴를 불러오게 된다. 난청이 있는 경우는 뇌에 자극이 덜 가게 돼요. 또 대화가 안 되고 난청 때문에 이 소통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점점 교류가 떨어지면서 좀 더 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으로 갈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이 됩니다. 보청기를 쓴 것과 보청기를 쓰지 않은 것과 이 치매로 가는 확률이 5배가 차이가 납니다. 난청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안 받고 조정을 안 받으시면 알츠하이머 병으로 갈 가능성이 5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5배요. 난청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김서영 씨는 5년 전 양쪽 청력 모두를 잃었다.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였다.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제 목소리가 에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울리듯이 들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어폰을 꼈는데 노랫소리가 한쪽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원인인지 모르니까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했었어요. 퇴원을 해서 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뇌경색이 갑자기 또 찾아왔었고 난청에 뇌경색까지 네, 안녕하세요. 너무 절망적인 오랜만이에요. 시간이었다. 반갑습니다. 잘 잘 지내시죠?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말 잘하시게 되셨어. 예, 그 잘 들리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그 자석은 잘 안 떨어지고 괜찮으세요? 인공화호 하셔놓가지고 그죠? 자석도 괜찮고 30대 젊은 나이였지만 보청기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결국 양쪽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다. 이 내이도로 들어가는 신경을 지배하는 요 미로 동맥이 이쪽에서 나오는데 이게 우측이고요.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좌측이 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보이는 요 혈관에서 또 이제 작은 혈관들이 나와서 달팽이관과 이 신경을 지배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요 부분. 귀로 들어가는 작은 혈관 하나가 막히면서 양쪽 귀의 소리를 모두 앗아갔던 것이다. 조용했어요. 정막 그 자체. 이제 그때 완전 청력이 아예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귀가 한번 나빠지면은 그 골든 타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지했던 거죠. 몰랐었어요. 달팽이관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극심한 기관 중 하나다. 하지만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는 미로동맥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 단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 혈관의 좁은 길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좁아지는 순간
청각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겨 질식사하게 된다. 당뇨병 환자들이 미세혈관에 혈액 흐름이 막혀 피부가 괴사되는 것처럼 혈액순환 장애는 귀 안의 미세혈관과 달팽이관의 유무세포를 손상시켜 돌발성 난청을 더 쉽게 유발한다. 잘 양쪽 다 치료되셔가지고 네. 완전 정상인처럼 파이팅 넘치게 또 사시고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아유, 교수님. 정말 감사한 일이네. 인공화호는 정상기랑 따졌을 때는 한 95% 정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 주변 소리를 끄는 소음 기능도 있고요. 앞에 사람은 대화 집중하게 하는 포커스 기능도 있고 음량 자체를 키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혈액순환 장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뇨와 마찬가지로 손끝, 발끝, 눈, 귀, 그다음에 이런 신장, 그다음에 뇌혈관의 작은 모세혈관들이 아주 잘 쉽게 막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뭔가 혈류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혈류가 막혀버리거나 혈류가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이 달팽이관 안쪽의 유모세포, 중요한 듣는 세포들이 이 허혈에 빠져가지고 아예 안 들리게 되는 돌발성 난청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귀에 생기는 심근경색이다, 귀에 생기는 뇌졸중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응급질환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난청은 닫혀가는 세상이자 치매를 알리는 시작이다. 청력을 잃기 전 귀가 보내는 다급한 신호를 명심하자. 여러분들이 4가지 SOS 구조 신호가 있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명이 심하게 생기고 어지럼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면 꼭 난청과 돌발성 난청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SOS 구조 신호를 들으신다면 72시간 내에 빨리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명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최선의 치료 결과를 누리실 수 있고 건강한 귀를 지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귀고혈압을 예방합시다.